0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숫자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는 기호로는 기원전 300년 바빌론 사람들의 기록부터 나온다고 하고, 0 자체를 수로 인식한 기록은 7세기에 인도의 브라마구파라는 수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책에 처음 나옵니다. 처음으로 0을 수로 인식하고, 뭐 모든 수에 0을 곱하면 0이라든가 모든 수에 0을 더하면 0이라든가 자기 자신이라든가 이런 0의 성질들을 최초로 밝혔어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0보다도 더 작은 수, 음수를 생각하게 된 거죠. 참고로 유럽에서 0과 음수가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거의 16, 17세기까지 되어서야, 이 7세기보다도 한참 후의 일이죠. 숫자 표시할 때 자리값이 없는 자리에 0을 씀으로써 수를 훨씬 간편하게 표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 특진법 수책에서는 0부터 9까지 단 10개의 숫자만으로 모든 수를 나타내죠. 이런 식으로 수를 표시하면은 만, 억, 조, 경 이런 식으로 숫자가 커지면 엄청나게 많은 기호가 필요하겠죠. 여러 의미로 0의 발견은 아주 수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죠. 원주율 이렇게 무한히 나가죠. 근데 왜 원주율이 이런 값이냐? 지름이 1인 원을 생각해 볼게요. 이 원에 매접하는, 그럼 얘는 한 변의 길이가 1이잖아요. 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 원의 둘레가 원주율이거든요. 이 바깥쪽 정사각형의 둘레 4보다는 좀 작은 값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이 원주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근사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육각형을 그려보면 이 정육각형의 둘레가 좀 전에 정사각형 둘레보다는 좀 더 원의 둘레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요? 2루트 3이죠. 2루트 3은 얘보다는 좀 작은 값이란 걸 알 수 있겠죠.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을, 정육각형이라기는 좀 못생겼는데, 얘는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원 안쪽 정육각형의 둘레 3보다는 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뭔가 우리가 아는 저런 값에 좀 근접해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아주 옛날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같은 사람들은 변수를 늘려나가면 점점점 원에 근접하게 나오겠죠. 원주율 값이 좀 근사치가 잘 잡혀가겠죠. 이런 식으로 변의 수를 점점 늘려가면서 원주율이 값이 어느 정도 된다, 이거를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삼각함수, 미적분 그런 좋은 도구들이 발명된 이후로는, 예를 들어서 탄젠트 45도,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잖아요. 이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를 아크탄젠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크탄젠트 1은 4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파이는 뭐가 돼요? 4 곱하기 아크탄젠트 1이고, 이 값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얘 값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무한히 나가는 거. 그럼 얘들의 항을 여러 개 계산하면은 이제 저 파이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 이전에도 사람들이 원주율을 수백 자리씩 계산을 했다 이러는데, 그때 사용한 방법이 이런 정다각형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류의 약간 삼각함수와 미적분을 활용한 식으로 원주율 근사값들을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이 식을 사용한 건 아니고, 이거보다 좀 더 약간 수렴 속도가 좀 빠른 식을 사용하죠. 좀 더 복잡한 식. 현대 컴퓨터도 원주율을 계산할 때는 약간 이런 류의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나온 값이 저렇게 3.142로 저거다. 원주율이 저런 값을 갖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2를 x라는 문자로 둡시다. 그럼 이제 양변에서 2를 빼주면 x 빼기 1은 0이 되죠. 그 다음에 양변에 똑같은 수 x 더하기 1을 곱해주면 좌변은 곡선 공식에서 x제곱 빼기 1이고, 우변은 0을 곱했으니까 0. 그 다음에 양변을 x 빼기 1로 똑같이 나눠줘요. 그러면 좌변은 x 더하기 1이고 우변은 0을 나눴으니까 여전히 0이죠. 양변에서 1 빼주면 이제 x는 마이너스 1. 근데 우린 처음에 x를 뭘 x로 뒀죠? 1이었죠? 그럼 1은 마이너스 1.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왜 0으로 나눌 수 없을까요? 1 나누기 0 혹은 0 나누기 0 이런 걸 계산할 수는 없는 걸까요? 2를 0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값을 모르니까 x라고 해봐요. 이건 뭐랑 같은 말이냐면, 2를 0으로 나눠서 x가 나왔다. x 곱하기 0은 1이다.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수는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x 곱하기 0은 0이에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죠? 0은 1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틀린 결론이잖아요. 왜 2를 0으로 나눌 수 없는지 아시겠죠? 다른 숫자 y라고 해볼까요? 이거는 역시 0을 0으로 나눠서 y가 나왔다. y 곱하기 0이 나눈 수가 나눠진 수 0과 같다. 이거랑 같은 말인데, 모든 수는 0을 곱하면 0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y 자리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무 수나 다 들어가도 됩니다. 이 경우 0 나누기 0의 경우에는 어떤 값이든 다 될 수 있죠. 역시 값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니까 0으로 나누는 건 곤란하겠죠. 분수도 a분의 b, 이거는 분자 b를 분모 a로 나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분모에는 0이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0.99가 1이랑 같다. 중학교 순환소수 배웠으면 다 알죠? 근데 이게 0.9잖아요. 0. 얼마인데 어떻게 1이 될 수 있냐? 0. 얼마면 1보다 작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0.9는 1이에요.
모든 실수는 수직선상의 한 점에 다 대응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에 대응되는 점이 있어요, 수직선상에. 그럼 0.99도 실수니까 여기 수직선상에 대응되는 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1보다 작은 수라 치면은 얘는 1 왼쪽에 어딘가 와야 돼요. 이거 수직선에 대응되기 때문에 이것도 실수의 성질인데, 그럼 얘랑 얘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럼 0.99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어떤 실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1보다 작은 수 중에서 어떤 수가 0.9보다 클 수가 있나요? 여기 지금 0 뒤에 모든 자릿수가 9기 때문에 1보다 작으면서 얘보다 큰 수를 생각할 수는 없죠. 얘가 1보다 만약에 작다면은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수직선에서 둘 사이에 들어가는 수가 뭔지 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0.9는 1보다 작을 수 없는 거예요.